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중출장 소속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안중출장소 소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6항 및 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14조에 따라 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안중출장소 소장 신동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신동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중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 총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2023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4쪽의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민원 총무과 소관으로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서부지역 개발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시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 기관, 부서 간 소통하고 경청해서 본청과 주민과의 매개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유관단체,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단체, 경제단체 협의회, 소상공인회, 전통시장 번영회 등 경제단체, 자율방재단 등 지역의 주요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분야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화양지구, 서부 내륙 고속도로 등 대규모 공사 현장과 재취약지역, 민원 현장 등을 수시로 방문,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주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에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읍면장 간 업무 공유, 현안 토론회, TF 운영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해군 이함대와 함께하는 평택 해양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문화와 함께 축제가 남부 지역에는 진해 벚꽃 축제, 중부 지역에는 계룡산 지상군 페스티벌, 수도권에는 평택 해양 페스티벌을 최초 개최해서 특색 있고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와 각종 편익시설 준비로 시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내년에는 부대 출입 시 혼잡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지속 가능한 평택시의 대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시민 만족 공감 민원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민원실 내 구인, 구직, 문화, 공연, 교육, 강의 등 시민 편익을 위한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월별 민원 처리 현황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민원 처리 기한 만료 예고제, 민원실 직원 친절 교육 등을 실시, 다양한 민원 요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권 민원 서비스를 위해 여권 등기 우편 교부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야간 여권 민원 창구를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21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의 효율적인 환수를 위해서 인허가 부서와 협력해서 부과 대상의 누락을 방지하고 납부기일 만료 예고제 실시 등 개발 부담금 체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의 모니터링 강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경계점 좌표 시행지역 3개 측직의 변환입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경계점 좌표 시행지역의 지적공부 측지계를 국제표준의 3개 측지계로 변환하여 지적도 기반의 융복화 공간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도해 지역은 2021년 3개 측지계 변환을 완료하였고 경계 자점표 시행 지역은 2023년 4월 기준 전체 6,178지 중 4,518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 및 공감 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 3,010억 중 4월 말 현재 1,087억을 부과하여 899억을 징수 목표액 대비 29.8%의 징수료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16,515건에 대하여 2억 4,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비과세 감면 등 누락세원 13건을 발굴하여 13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착한 임대인 재산 감면 추진으로 17건에 2,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자동차세 선납 신청 2만 296건에 대해 3억 6,600만 원의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세 정기분 및 수지분 부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카카오톡 간편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익 시책을 운영해서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 및 과세 전 사전 납부 안내 예고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전년도 2월 지방세 체납액 중 60억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해서 4월 말 현재 누적 가산금 포함 2월 체납액 208억 중 34억을 정리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물론 2월액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 추진을 위하여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 처분 5,282건, 공매 예고 추진 546건, 명단 공개 및 공공정보 등록 사전 예고 1,149건,
간호사업 예고 1227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체납액 일제 정리관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납부 안내 일제 방송 및 책임 징수제 실시를 통해 체납자를 집중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징수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서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와 고질 체납자 차량 공매 및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유형별 체납 처분과 징수 방안 강구를 통해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시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서부권의 유일한 전통시장인 안중시장 활성화를 위해 길막골 행사 등 특색 사업과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중시장 CCTV 유지 보수, 이벤트 광장 및 야외 쉼터 배수로 공사, 유관기관 합동 안전 등을 실시하였고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 추진 및 안중시장 상인회와 소통 강화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안중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지역의 농가는 6,411호이며 농지 면적은 9,359헥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지 전용 허가 및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121건 중 취소 및 기간 만료 22건에 대해서 농지 소유자가 농지 목적대로 성실 경작하도록 행정 지도하여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직거래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기업과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통해 27개사 28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청취와 협력사항을 논의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공장 신규 설립과 창업 등에 대한 행정 지원과 찾아가는 현장 방문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및 규제를 발굴, 상급 부서에 건의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36쪽 편리한 체육시설 관리 및 건전한 문화 조성입니다. 서부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은 서평택 실내체육관 등 26개소이며 등록된 문화유통업 및 체육시설업은 327개소입니다. 쾌적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설비 제어 시스템 개선공사, 5호성 숙성체육공원 관목 전지 및 시설물 보수공사 등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노래 연습장 등 문화유통시설 및 체육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안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네. 그 19페이지 보면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어요.
생애 직원 오찬 간담회가 있어요. 월 1회 정도면 꽤 직원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 매월 첫 번째 생일이 들어오는 직원을 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달에 전체적인 직원 보통 한 20명 이상 그러게. 넘습니다. 그래서 그 격려하고 또 같이 점심하고 그러시죠. 네. 그래도 한 20명 정도를 모여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건 좋은데 전체 직원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출장소에 예. 이거 100한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20명씩 4주면 80명. 뭐 어쨌든 뭐 의도는 좋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애로도 청취하시고 또 직원 간의 교류도 확대하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요. 또 네. 우리 저 영화도 보고 문화 문화 체험도 하고 하시는구나. 행사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시로 이제 뭐든 행사 끝나고 나면은 격려를 합니다. 격려도 하고. 네, 좋으신 프로그램 같아서 물어봤고요. 특히 그 밑에 새내기 공무원 등 지역 명소 주요 시설 현장 견학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9월 달에 있을 예정이신가 예. 보죠? 예. 주로 어디를 가실 안중권? 안주 서부권에 이제 제일 지금 우리 가스공사, 그다음에 평택호, 네네. 평택항,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네네네. 가고요. 그다음에 오송에 그 농업 쪽으로 저 해국이 신들 그 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그렇죠. 일단 그 지역을 알아야 되니까 예. 아마 이렇게 다 둘러봐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새내기 공무원들이 맨 처음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예,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보기도 참 어려운데 되고 나서 또 적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부모님들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도기가 있으니까 좀 지내보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그 위기를 넘기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직하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이직이 요즘 많죠. 그 안중 출장소에서도 이직을 한 경우가 지금 있나요? 안중출장소에서는 아직은 없는데 네. 힘들으시면 일단 휴직을 합니다. 휴직은 있어요. 예. 몇 분 정도? 오성하고 2명인가요? 2명 정도. 그리고 일단 휴직을 해보면서 또 본인도 생각을 하겠죠. 예.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선배로서 좀 잘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그런 기간을 좀 숙려 기간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본인들은 어렵게 와서 했는데 막상 생각한 거와 맞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또 민원에도 시달릴 수도 있고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본인들에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계장님들한테 네. 그 뭐 같이 회의하고 그럴 때 꼭 그럽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 같은 능력만큼의 후배를 키울 수 있는 그 의무가 있다. 네네네. 꼭 그것 좀 해주셔야 된다. 네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은 그 직원이 만약에 이제 관두게 되면 자기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잘 가르쳐서 후배를 좀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좀 이제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가족하고 있는 시간보다 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네. 시간이 더 많거든요. 거기서 원활하게 특히 뭐 일도 일이지만 좋은 인간관계가 돼야 이 일도 하고 싶고 스트레스가 덜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 새내기들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해요. 네, 그 알겠습니다. 새내기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몇 개월은 조금 적응하냐고 힘들 거다 했더니 또 이겨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중도에 휴직을 하거나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러고도 지금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 최대한 우리 자식 같은 마음으로 좀 선배님들이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허위 신고 있고 지연 신고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적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신고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것은 대부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신고 보상금도 이제 과태료 한 20% 정도까지 최고 1,000만 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고도 많고 저희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 허위 신고 같은 경우는 지금 51건이 있는 거고 지연 신고는 118건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이런 게 이제 갈수록 이제 좀 지능화돼 가지고서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우리 요번에 뉴스에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 빌라왕들. 근데 네. 거기에는 같이 뭐 이렇게 협작해서 했다 이런 말들도 있고 사실 선량하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혹여 한두 분들이 또 이런 거인데도 뉴스에는 막 그런 뉴스들이 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허위 신고나 지연 신고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줄어야지 건전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불법 인터넷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 여기서도 뭐 건수가 나오나요? 이건 이제 국토부에서 네. 그 위탁 준 업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이제 위탁 준 업체에서 네, 그 수시로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하고 한국 부동산원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수시로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 연락이 연락이 와요?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세밀하게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적발된 경우가 있나요?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네네. 네네. 효과가 있으니 다행이네요. 그 밑에 것도 역시 똑같은 네, 비슷한 맞습니다. 내용이죠. 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다면 건전한 토지 거래 또는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면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및 미징수의 조치 결과가 있어요. 미징수 부분에서 52건인데 분할 납기를 납부는 10분이 일단은 했고 나머지 42분은 납기 미도래라는 건 미징수인데 납기가 미도래였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준공일로부터 네. 그 5개월 이내에 이제 부과를 시켜야 돼 있어요. 개발 네, 부담금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납기가 6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 그 납기가 되지 않아 갖고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데 네. 어쨌든 2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건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6개월이 넘은 건수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건 이제 징수를 한 겁니다. 그건 나머지 징수를 했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분할 납부가 3년이 있고 5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나머지는 그거는 이제 10건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 5년. 네. 본인들이 의해서 해주는 건가요, 협의해서? 일단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본인들이 필요하면 신청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채권 확보를 하고 네, 이제 대부분 이제 보증서를 끊는다든가 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납부를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뭐 본인들의 의지가 있다는 거가 네, 그렇게 해서 분할 납부를 해서라도 완납만 한다면 네, 징수를 못 하는 것보다 낫겠죠. 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보증서를 그 확보를 해가지고서 네네. 그런 조건을 해주기 때문에 네, 뭐 납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분들이 꼭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85페이지 현장 징수 찬압의 징수 활동 강화에서 번호판 자동차 체납할 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어요. 그 영치한 경우는 몇 건수나 되나요? 제가 세법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2024년도 4월 말 현재 204건의 32대를 네. 지금 영치하고 있습니다. 204건에 30대, 예, 32대. 32대. 네. 204건인데 32대만 된 이유는 뭐예요? 그 차량은 32대고요. 네. 거기에 또 그 차량 건수가 네. 지금 204건이라는 겁니다. 알 것 같아요. 네, 여러 예, 가지로 해서 예, 한 예. 사람이 여러 번 여러 체납이 대, 된 것 예, 같은 여러 경우죠. 차량. 네,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효과는 있었나요? 지금 거기에 정리가 지금 저기 13대 지금 네. 1,400만 원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게 어느 기간까지 영치할 수 있죠? 영치 기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 저기 영치를 제 영치하고 나서요. 네. 그 기간은 없고 네. 그분이 저기 수납이 다 됐을 때 네. 번호판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네. 그러면 차량이 계속 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네요. 일단 그다음에- 그 일정 기간이 되면은 네. 차량을 공매합니다. 여기 저희들이. 공매도 나오네. 그러면 공매한 경우도 있어요? 공매한 게 여기 저희들이 차량 공매는 그거를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공매를 해서 네. 그 차량이 뭐 굉장히 오래된 중고차면 사실 공매해도 의미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근데 거의 다 공매 같으면 체납 차량 같으면요. 네. 일단 그 되게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예예예 거기 고철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예. 폐차 수준 폐차 아니에요? 수준 나올 때.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식으로 그냥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라도 예. 뭐 건진 건 있긴 있으신 거예요? 예, 근데 연수가 있는 거는 좀 건지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그거를 완납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거네요. 그 완나 만약에 만약에 폐차하고 다 못 받으면은 다른 행정 제재 수사를 해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 그냥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고액 찬압자 이제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효과를 보신 게 있나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487명에 130억으로 총 체납액이 205억이거든요. 네. 이건데 63% 해가지고 저희들이 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 들어온 건 들어온 건데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예.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법을 주로 저희 방금 500만 원 고액 체납자 같으면요. 저희들이 저기입니다. 도단이 광역 체납반 그리고 그 도단의 그분도 지금 우리 징스 팀장이 일단 나서 가지고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체 500만 원 이상 체납 기동반을 해가지고 세무과장 저 외에 우리 각 팀장 4명, 징스팀 3명을 해서 7명을 해가지고 이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채권 압류 및 행정 제재로 나중에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진수도 하셨어요? 현장 징수는 거기다 그거를 지금 7명을 해가지고요. 일단은 실태 조사 후에 네. 그다음 그 실태 조사 이분이 분납을 할 수 있다면 계속 분납을 유도하고요. 네. 만약에 이게 회피가 된다면은 뭐 채권을 압류시키든지 행정 제재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긴 하는데 네, 고액 체납자는 없나요? 10만 원 이상 되는? 500만 원 이상으로 고액 체납자 아니 있습니다. 고액인데 네. 안중에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 체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몇 분 정도요?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거는 제가 10분은 제가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분? 직접. 예, 몇 년 되신 분들이에요? 최고? 최고 18년도부터 있습니다. 18년도부터? 그 조건은 없습니다. 그 정권 없고 18년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8년도부터 있습니다. 지금 한 5년 되신 분도 있어요? 5년 된 분은 거의 거의 다 18년 되니까 5년짜리 이제 본다 근데 이거죠. 그게 5년이 넘으면 네.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근데 5년이 넘더라도 이게 이게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거 압류되면 소멸시효 정지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1,000만 원 고액자 분도 있으신 거죠? 그분 지금 말씀하신 거죠? 1,000만 원 이상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네. 고액 한 10사람만 지금 관리하고 10사람 있습니다. 분? 예. 그럼 5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은 없나요 혹시? 5천 원 이상도 다 있습니다. 근데 안중에도 있어요? 다 5천만 5천만 이상. 원까지 포함해서 10분? 네. 5천만 원 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다? 지금 말씀하신 10분이 5천만 원이 넘어요? 저희들이요? 다 이제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
네. 예, 7억짜리 하나 있어요. 예, 법인이 아니라 그럼 법인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지금 5년 이상 1억 뭐 이런 분들은 10년까지 받아낸다고 하는데 네. 10년이 넘고 막 이래도 계속 안 나는 사람들은 뭔 방법을 써야지 그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쉽게 가지고 네. 많은 그 돈을 체납한 분들은 쉽게 공탁급이나 이런 걸 우리가 출급 청구권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 네네. 중에 있는 게 거의 그런 게 많고요. 그 법인들은 그리고 이제 이 개인들은 좀 거의 이제 못 받는다 그러지만은 저희가 그걸 그냥 지금부터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개인은 오히려 조금 위협적이지만 그런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법인들은 이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탁 이런 게 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네. 거의 이제 신탁이 압류를 거나요? 그 자금 압박이나 아니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저걸 당하니까 그 뭐라 그래야 돼 그걸 예, 압력을 받아서. 제가 추가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00만 원 이상이 대개 있는 게요. 네. 저기입니다. 그 개인이나 법인이나 자금에 따른 사업자 폐업을 해가지고요. 네. 경매, 공매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 대개 제가 10건도 가지고 있다는데 다 경매에 이루어지는 이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추적 관리하면서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1,000만 원 이상의 1억까지도 있다는데 그분들이 엄청 지금 10분이면 많은 건지. 그리고 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1,000만 원 이상이요. 네. 예, 저희들이 그 저기입니다. 500만 원 이상은 461건에 119억인데요. 네. 1,000만 원에 이상 되시는 분이 41억, 16억. 나중에 자료를 예, 예. 주세요. 네, 한번 여기 제가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농지 전용 취소지 및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 만료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지를 어떻게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게 기간으로 정해져서 해주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그 농지 전용 허가를 처음에 어떻게 받고 네. 그 사후 관리 네네. 그 사후 관리를 말씀하신-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 농지 전용은 처음에 이제 신고 또는 허가가 있는데요. 네. 그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통해서 이제 복합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면은 네. 제가 해당 그 농지법에 따라서 이제 협의를 해주는데 그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그 건축 같은 경우 그 허가일 때는 그 착공 기간이 네.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본인들이 또 요새 또 경기가 안 좋아갖고 또 취소하는 경우도 그것도 있고요. 하겠네요. 예, 네, 예, 네. 예. 아무튼 뭐 본인들이 필요해서 이 농지 전용이 지금은 쉬운가요? 전에보다? 뭐 계획 관리 같은 경우는 그 웬만한 건 다 되는데 네. 지능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도 그쪽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능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네. 저희 출장소에서는 이제 계획 계획 관리만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그 그렇죠. 만제곱 이하고요. 네. 예,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사후 관리는 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예. 읍면에서 네네. 사후 관리 철저히 하고 저희가 네.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출장소 행정소송 21건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같은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같은 건으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대부분 1심에서 원고가 좀 승소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저희 안전출장소에서 패소할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 소송 관련해서는 본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예, 세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저기 본청에서 이 외국 납부세 2월세 공제를 해가지고
동일권으로 해가지고 저희 안중출장소는 14건입니다. 14건에 평택시 전체의 한 88억에서 저희들이 한 85를 차지합니다. 14건에. 저희들이 큰 납세자가 또 먼저 말씀드린 한원 시스템이 그쪽에 한 20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원 시스템 다 14건에 1심이 패소된 게 대구 예, 죄송합니다. 예. 대구태 유한 책임회사라 가지고 저희들이 저 1심을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게 당초 이 지방소득세에 따른 그 법인세 쪽만 인식을 해가지고 그 신뢰 원칙을 해서 인식을 해서 그걸 저희들 지방소득세까지 패소 원인으로 그냥 잡았거든요. 근데 당초 이게 그 근본적으로 이 법인세에 따른 저희들 지방소득세를 판결하는 게 아니라 이 지방소득세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개정됐을 때 그 시점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있기 때문에 이 독립세에 따른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님이 1심 때 그거를 판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14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2심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후 저 행안부 행안부에서 지방소득세로 지금 소송 나가는 게 2심이 2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대구권이 하나 있고 저 서울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서울에서 2심 판결을 내는 거 보고 또 진행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개정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소송이고 뭐 패소한다고 해서 뭐 우리 시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소송을 진행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소송에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정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그 화양지구 공사 진행 건들이 있는데요. 그 인근 주택가와 도로의 분진 관련 민원들이 좀 상당합니다. 그 현재 공사장 진출입 차량들 이동 시에 차량 단속이나 그 관리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그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그 우리 단속반이 그 수시로 나가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해서 과태료가 처분되면 청문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 매기고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 총무과장님 그런 민원들 상당히 많이 오고 있죠 지금. 이제 각 부서마다 그게 이제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총괄적으로 뭐 저희한테 다 민원 온다고 해도 다이렉트로 해당 부서로 갑니다 민원들이. 예, 그래서 민원실에선 전혀 모르시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현안 사항으로 해서 아는 거지 그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직접 뭐 현장 확인해 갖고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르신다고 대답하는 건 당연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 소장님,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처럼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먼지라든가 네. 또는 이렇게 일반 도로에 흙을 많이 뿌린다든가 네. 또는 그 이제 덤프가 다니니까 지역 사람들 위험하다든가 이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 현안 사안인데 답변 그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갖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환경위생과하고 저 출장소에서 네, 소관 부서를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저도 그 민원인들 편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지 뭐그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님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피해나 도로 유실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네, 알겠습니다.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신 겸해서 말씀을 더 한 번 더 짚어드린 거니까요. 꼭 굳이 소감부서를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 평택 해양 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해당 사업이 기존 22년 9월 22일에 용역으로 계약이 되었다가 그 할로윈 참사로 인해서 취소되었었죠. 그 올해 진행된 사업인데요. 취소가 한번 되었다가 행간 보고 자료에 보면 용역 발주 내역에 용역 결과 완료로 표시가 되어 있고 행사 취소로 비고 사항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적으로 용역이 취소, 그러니까 계약의 해지건으로 종료가 된 건인가요? 아니면 용역의 일시 중지로 처리가 된 건인가요? 타절했죠. 타절. 그러니까 용역을 중지하고 작년 거는 용역을 중지하고 그동안에 들어간 거를 비용만 정산을 해서 주고 나머지는 회수를 했습니다. 완전히 해제가 된 건으로 종료가 되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해제 사유를 누구의 처리, 그러니까는 종료의 사유가 누구로 된 건가요? 이제 업체의 과실은 아닐 거고 우리 저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죠. 예. 저희가 그 당시에 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이 저 모든 행사는 추모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바람에 이 축제나 뭐 이런 페스티벌 같은 거는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저 TF 팀하고 회의를 해서 그 주민들도 그러면은 조금 더 다시 준비를 해서 더 좀 잘 좀 만들어 가지고 올해 내년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 분위기였고 네, 네. 안전 관리상도 그렇고 제가 추모의 그런 분위기도 네, 네. 있었고요. 어쨌든 보증금 반환 처리가 되었을 거고 뭐 처리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이제 계약 어쨌든 종료에 대한 건 집행 관련 건 서류 제가 별도로 요청을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축제가 집행이 되었고 최종 보고까지 진행하느라고 제가 별도로 처리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네, 어쨌든 내일이죠. 상건이 그 행감이 우리 연출이 예. 그럼 내일 들어오실 때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서류 일체랑 집행 관련 서류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작년 거랑 이번 거 진행 과정 서류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작년이랑 올해랑 계약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뭐 이유가 근데 있겠죠. 이제 내일 그 서류 챙겨 오실 때 같이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행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요.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못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열이 필요한 상황이라 모니터가 좀 커서 그런가요? 예. 이게 제가 평택이 이함대가 지켜주는 그 군사적 요충지라 바다를 저희도 제대로 본 적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택호와 우리 평택의 바다는 다른 건데 한편으로는 평택 시민들이 나라에 양보를 해준 풍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화면에 안 뜨나요, 이거는? 뜹니까? 바다가 참 넓고 크고 이게 의외로 뻘이 아닌데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유가 다 되나요? 카메라는 안 잡히나요? 제 얼굴보다 카메라가 잡아주면 참 좋겠는데.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민분들한테도 많이 보시라고. 아, 네. 카메라 위로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안 비춰주셔도 되고 모니터를 위로 예 됐습니다. 저는 안 비춰주셔도 되고 예 모니터를 계속 비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날이 이제 오랜만에 시민들이 평택의 바다를 느낄 수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상시 개방이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시다시피 행사 당일이 사전 TF 회의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이게 다음 화면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사전 TF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을 해군 및 관계 부처와 그리고 그 인근 지역 주민 대표님들과 해서 TF 팀이 모여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같이 참여를 일부 했었고요. 그 충분히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 후에 여러 가지 미흡 상황이 발견이 되었었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 소장님과 과장님도 인지를 충분히 하고 계실 겁니다. 성과 보고회에서 주차장 부족과 주변 도로 교통 혼잡, 푸드트럭 대기 시간 지연에 따른 먹거리 부스의 추가 확보가 필요했다. 행사장 그늘 부족에 따른 푸드존, 쉼터존 추가 확보 등에 대한 지적들이 이제 논의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사 당일 몇 명 운집했다고 보고해 주셨었죠? 14,000명 정도. 예, 14,000명 정도 운집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들 보시기에는 14,000명 정도 돼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 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해군 측하고 저희 측에서 계측기로 그걸 카운트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14,000명을 인정한 겁니다. 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땐 더 많았고요. 이 사진들이 다 이제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요. 네, 지난 5월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등으로 안전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연이 있는 행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인데요. 행사 시작 전에 비상 대피로 대피 방법 및 행동 요령에 대한 시나리오 및 안내를 하도록 하고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통제 계획과 교통 계획까지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마무시하죠. 정말 시민분들이 평택 시민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다 오셨어요. 제가 이제 주변 분들에게 여쭤봤거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많이 여쭤보고 다녔는데 정말 인근 경기도 지역 저 아랫지방에서도 오시고 서울 어디 다 오셨더라고. 팬클럽 분들도 오시고 공연 참가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이제 감사하기도 했지만 걱정도 살짝 됐습니다. 이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예, 행사는 11시 오전 11시부터였는데 입장이 시작되기 훨씬 전 9시쯤부터 인근 도로는 주차장에 가까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제 실시간 중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보여지는 베란다 사진도 막 올라왔었고요, 사실. 이거는 CCTV 화면입니다. 10시 반 정도쯤, 39분쯤에 제가 캡처한 사진인데요. 원정 변전소 사거리에서 CCTV 이름이고 이제 메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마무시했어요. 정말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해군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 반 이상이 소요가 되었는데 1시간 반 이상 도로에서 보내다가 주차장이 만차라고 해서 입구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가세요가 되는 상황이 돼서 시민분들의 민원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소장님도 이제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었어야 했다는 거죠. 이게 저희 조례 5월에 발표가 되었던 내용인데 조금
준비 기간이 짧았었을까요? 그럴 수 그 우리가 그 예측이 사전에 어려웠던 건가? 사전에 그 경기도의 그 안전관리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점검하고 했죠, 예.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부족했던 거는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은 군부대에서 더 이상은 연병장을 더 이상 못 내준다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그 지금 걱정하신 것 중에 줄이 늘어서진 이유가 당초에 계획이 11시부터 입장을 시키려고 군부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11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저히 뭐 너무 많이 서 있으니까 빨리 열자 그래가지고 그나마 한 20분 이상 먼저 땡겨서 지금 열어둬서 처음에 못 열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9시부터든지 이거 한다 그러면은 즉시 열으면은 저정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병장 하나 정도 더 하면은 주차 대수 한 2,000대 정도 또 늘어나니까요. 거의 이제 차량은 그것만 해결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은 제가 같이 줄을 서면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 차가 보이고요. 정말 줄이 어마무시해서 시민분들이 내려서 막 걸어가시면서 막 전화를 하고 민원 전화를 거는 사이가 막 보이고 막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도 나와서 봉사를 하셨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노력하셨구나도 느껴졌고 시민분들도 이제 얼마나 가시고 싶으셨으면 기다리면서도 계속 이제 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셔야겠구나라는 거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 공연 시작 전에 안전에 관한 내용이 사전에 시민들에게 안내가 되었을까요?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뭐 특별히 그 공연 시작하면서 안내 말씀은 드리진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그걸 참고를 해서 그 수시로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그 끝날 때쯤에 일순간에 이게 빠져나올 때 이게 혹시 또 이태원처럼 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멘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가시는 방향도 한번 말씀을 멘트는 줬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방향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방송 없었습니다. 안내에 관한 내용이 사전에 없었고 팜플릿이라도 우리가 공연에 대한 안내 팜플릿에라도 나가는 방향 뭐 혹은 그런 안내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저도 그때 아이들하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지만 그날만큼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심지어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아마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니셨다면 저희도 사실은 좀 혼란스러웠던 게 있었고요. 아마 지금 현재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해양 페스티벌 쳐보면 시민 블로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글을 올리셨어요. 빠져나가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1시간 반이 걸렸다. 막 이런 아쉬웠다. 이런 내용들의 글이 검색이 되게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런 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행히 이 행사가 성황리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큰 사고 없었고 그런데 인명사고나 어떠한 사고가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하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또 이제 개인 경사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뒤로도 우리 평택시에 행사들이 많았었죠. 근데 어떤 사고라도 하나라도 있었다면은 지금 평택시가 이렇게 조용하게 있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서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바닷가이기도 하고 심지어 군 안에서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전관리에 잘 준비하자, 사고에 유의하자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TF 회의에서도 의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고 충분히 논의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당일에 시민 당사자분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잠깐의 방송을 통해서 혹시나 상황 발생 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몰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잠깐의 멘트가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이제 그 뒤에 어떤 평택시의 어떤 행사에 가서도 제가 사실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극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도 비상시 안내 대피로 방송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국내 연수 가서 저희가 3다수였죠. 거기에서 저희가 홍보 영상을 볼 때도 비상시 안내 대피 막 이런 걸 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소통보관실에도 따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의식화가 돼서 사전에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제나 행사 전에 할 수 있도록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주차 공간 2,000대, 셔틀버스 6대 운영, 해군 장병들 407명과 100여 명의 관내 인력들이 행사를 위해서 이제 동원이 됐지만 많이 이게 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 부족했다라는 거, 뭐 예산을 떠나서 이제 향후에 또 점점 발전해 나가면 이게 정말 평택시 대표 축제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좋았다라는 평들이 많았고 해군 문화체험이라던가 함정 공개, 항해 체험 등은 좀 조기 종료가 되어서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평택의 바다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 평택의 바다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바다 콘텐츠들을 좀 더 추가가 되어서 뭐 평택 바다 사진전이라든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평택항 그리기 대회가 있는 것처럼 그날 좀 더 바다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한 해양 페스티벌로서의 색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만들어 나가셨으면 하는 이제 제언을 좀 드립니다. 첫 행사를 잘 해내시느라고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소장님은 시민으로 관람석에 같이 앉아 계시겠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은 이 점들 다 놓치지 마시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잘 챙기셔서 네. 더 좋은 축제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PPT 화면하고 설명을 들으니까 해양 페스티벌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도 현장감 있게 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제 처음으로 큰 행사가 열렸는데 다음 행사가 또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좀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 소속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 소속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